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 인사드립니다. 2022 온라인 입설, 지역별 고교 입시에 대한 이야기 경기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좀 막막하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전략적으로 입시를 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조금 많으실 텐데, 그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빠르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좀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나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거겠죠.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정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나누어져 있고, 교육감 선발고등학교, 학교장 선발고등학교가 각각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자공고를 포함해서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 내신으로서 학군별 평준화 지역 일반계의 모집 정원만큼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내신 200점 만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상황 150점, 그 다음에 출결 20점, 봉사 20점, 학교 활동 실적 10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교과 활동 상황 반영은요, 일반 교과 80, 예체능 교과 20 이렇게 학년별로 50, 50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하면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 대상자, 배정 대상자 합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가 조금 중요하겠죠. 평준화 지역의 학군 배정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수원 학군, 성남, 안양권, 그 다음에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학군, 공이 선복수 지원 후 추첨에 배정된다. 후 추첨 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제가 제 둘째 아들내미를 고양 학군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모님들도 당연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게, 대학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이런 것도 배려 대상이 될 거고, 학교의 분위기는 어떠니, 면학 분위기는 어떠니, 선생님은 어떠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스러웠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 배정 방식을 보니까 1단계 지망순위와 구역 내 배정 2단계를 위해서 지망순위에 따라서 추천 배정한다. 학군 내 배정 1단계 비율은요, 수원 같은 경우 수원, 성남, 그리고 고양, 안산, 용인은 정원의 50%를 1단계에서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양권은 40%, 그 다음에 부천과 광명은 정원의 100%를 학군 내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의정부까지 학군 내 배정 100%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구역 내 배정을 설정 구역을 좀 보시면, 학군 내 배정을 설정을 구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원 북부, 그 다음에 수원 남부, 성남은 수정중원구, 분당구, 안양권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천 단일구역, 100%로 하는 지역은 전부 다 단일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구역 내 배정 2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자공고를 포함한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교육감을 승인을 받아서 학교별 전형으로 전형 요강을 만들어서 선발을 하도록 한다. 전형 방법은 입학 전형 지원 환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 추천 입학제를 적용하고 있는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 특성화 고와 일반고 특성화학과 중에서 추천 입학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내에서 특성화 학과를 개설한 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특성화고하고 일반고에서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추천 입학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추천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별로 실시를 하는데 1번 내신 성적에 의한 선발, 두 번째 내신 성적 및 적성 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감 지정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요. 전형 방법 학교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장 선발이냐 교육감 선발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육감 선발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선발은 기타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다 학교장 선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영하는 건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만 반영한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래서 학교별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필요한 인성을 반영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의 특정 부분을 반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학교별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권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서울형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선발 기준 방법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전형 모집에서 모집 전형 일부 또는 전부를 뭘로 선발한다고요? 추첨으로 선발한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1단계는 일부 또는 전부,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전부를 추천 전형으로 선발한다. 뭐 일부인 학교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부나 전부를 추첨으로 한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추첨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겠네요. 그죠?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교과 성적은 3학년 2학기 학기말고사 성적까지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제외한 성취도만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학생별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포함한 평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 선행학습 이런 거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난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돌아온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교과 내신 내용 물어봤니? 이런 거 있잖아요. 교과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 수학을 어떻게 푸는지, 아니면 영어는 어떻다든지, 과학의 특정 교과 지식을 묻는 그런 거 시험 봤니? 라고 설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못하는 거죠. 제 첫째 아들이 경기도권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를 진학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반계에서는 교과 내신 성적 및 산출 및 출결 외에 기타 점수를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1단계는 추첨으로 1.5배수, 2배수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쟁률이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1단계 추첨, 2단계 면접도 잘 안 하고 추첨 이렇게 된다. 이제 100% 정원이 차면 120% 정도까지 차면 면접을 하든 안 하든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도 면접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120% 넘어서 150%까지 지원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에 해당되고요. 역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적용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핵심 인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제 꿈과 끼의 영역.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꿈과 끼.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보거든요. 아니면 핵심 인성 영역,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핵심 인성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곧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영어 내신 160점, 출결, 그 다음에 정원의 1.5에서 2배수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60점 잡고요. 면접 40점 부여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2학년 영어 내신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4개 학기의 영어 환산 점수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 꿈과 끼, 인성 영역. 이건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해당되는 자율형 사립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주도학습 영역의 꿈과 끼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꿈과 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포인트가 되는 건 지원 동기 아니면 지원 동기, 진로 희망, 미래 계획,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전형의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묻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내가 어떤 자기소개서 내용을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역량이 중학교 학생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게 합격의 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 고교 입시 경기에 대한 이야기, 경기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욕심나는 영역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 욕심나는 만큼 학생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학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 대학을 선택하고 조금 더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끝없이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선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차피 그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내신 성적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결정된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강조드리면서 지역별 고교 입시 경기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